안녕하세요, 여러분. 썰량TV의 썰량입니다. 오늘은 신청 사연을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오미순 씨. 올해 62살이세요. 경기도 어느 소도시에서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시는 분이에요. 미순 씨는 31살에 재혼을 했습니다. 재혼한 지 딱 3개월이 됐을 때 남편이 전처딸을 데려왔어요. 당시 5살이었던 그 아이, 이름은 박수아. 엄마는 딸을 두고 혼자 외국으로 재혼해서 떠났고, 친할머니도 외할머니도 아무도 그 아이를 데려가려 하지 않았어요. 그 아이가 미순 씨 손에 맡겨졌습니다. 아이가 미순 씨를 만났을 때 처음으로 했던 말이, 아줌마, 나 배고파요. 엄마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그냥 수아가 아줌마라고 했어요. 그 말이 미순 씨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는데요. 그 아줌마 미순 씨가 그날부터 30년을 그 아이 곁을 지켰어요. 오늘 이 사연 정말 끝까지 한번 들어보셔요. 가슴 뭉클한 이야기가 지금 바로 시작됩니다. 저는 오미순입니다. 올해 62살. 경기도 평택에서 분식집을 하고 있어요. 제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 해야 될까? 가끔 생각해요. 고단했다. 그게 첫 번째로 떠오르는 말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바로 이 말이 따라와요. 그래도 괜찮았다. 제가 처음 결혼한 건 26이었어요. 첫 남편은 나쁜 사람은 아니었는데 저와 맞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성격 차이라는 거 막상 살아보면 얼마나 무서운 건지 결혼 4년 만에 이혼했어요. 아이는 없었어요. 이혼하고 나서 4년을 혼자 살았습니다. 식당에서 주방 일을 하면서요. 저는 요리를 좋아했어요. 칼질하는 것도, 국물 우려내는 것도, 냄새 맡는 것도 다 좋았어요. 힘들 때 부엌에 서 있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가라앉았어요. 그렇게 31살 되던 해에 지인 소개로 박재현이라는 남자를 만났어요. 재현 씨는 저보다 3살 위였어요. 이혼 경력이 있었고 딸이 하나 있다는 걸 처음부터 저에게 말해줬어요. 딸은 지금 전처가 양육하고 있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이혼 경험이 있는 저도 상대방 입장에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일이었으니까요. 6개월 정도 만나다가 우리는 결혼했어요. 솔직히 열정적인 사랑이었다기보다는 서로 의지가 됐다고나 할까요? 둘 다 한 번 실패를 겪은 사람들이라 그랬는지 조용하고 안정적인 결혼이었습니다. 결혼하고 3개월이 됐을 무렵이었습니다. 재현 씨가 퇴근하고 들어오면서 누군가를 데리고 왔어요. 아이였습니다. 작은 아이. 파란색 점퍼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낡은 봉제 인형을 쥐고 있었어요. 제가 재현 씨 얼굴을 봤어요. 재현 씨가 말했습니다. 수아야, 인사해. 아이가 저를 올려다봤어요. 눈이 크고 까만 아이였어요. 인사를 할 것 같더니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냥 저를 봤어요. 저도 아이를 봤어요. 재현 씨가 말했습니다. 미순아, 나 할 말이 있어. 그날 저녁 재현 씨한테 사정을 들었어요. 전처가 재혼을 했는데 상대방이 수아를 데리고 가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전처가 수아를 두고 혼자 갔다는 거예요. 친정 쪽에서도 시댁 쪽에서도 아무도 수아를 맡으려 하지 않았어요. 친할머니는 전처 핏줄이라 못 키운다고 했고, 외할머니는 딸이 버리고 간 아이를 왜 자기가 키우냐고 했대요. 결국 재현 씨가 데려온 거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재현 씨랑 오래 얘기했어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나도 쉽지 않아. 준비도 없었고 이 아이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도 모르겠어. 재현 씨가 말했어요. 나도 몰라. 근데 아이를 길거리에 내놓을 수는 없잖아. 그날 밤은 결론이 안 났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앉아서 오래 생각했어요. 그리고 새벽 2시쯤 수아방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제가 문을 열었습니다. 수아가 자다가 이불을 차고 바닥에 누워 있었어요. 작은 몸이 오들오들 떨고 있었어요. 저는 아이를 안아서 침대에 올려놨습니다. 이불을 덮어줬어요. 그 순간 수아가 눈을 떴어요.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아줌마, 나 배고파요. 새벽 2시에 이불도 못 덮고 바닥에서 자다 깨어난 5살짜리 아이가 배고프다고 했어요. 저는 바로 부엌으로 갔습니다. 계란을 꺼내고 프라이팬을 찾아 계란 프라이를 만들었습니다. 밥도 데워서 수아 앞에 놓았어요. 수아가 숟가락을 들고 먹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입으로 밥을 가득 떠서 먹는 걸 보면서 저는 그 자리에서 결정했어요. 이 아이 내가 키운다. 수아가 우리 집에 온 것에 대해 반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일 먼저 반응이 나온 건 친할머니, 그러니까 재현 씨 어머니였어요. 수아가 온 다음 주에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왔습니다. 저는 차를 내왔어요. 시어머니가 수아를 보더니 눈살을 찌푸렸어요. 재현아, 저 아이 왜 여기 있어? 어머니, 수아 어디 보낼 데가 없잖아요. 그게 왜 미순이 책임이야. 전처 애를 왜 세부인한테 맡겨? 시어머니가 저를 봤습니다. 미순아, 너 진짜 이 애 키울 거야? 전처 핏줄인데.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수아는 재현 씨 딸이에요. 재현 씨 딸이면 제가 챙겨야죠. 시어머니가 혀를 찼어요. 속이 깊네그려. 근데 나중에 후회는 하지 마. 그러면서 수아한테는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눈길도 안 줬어요. 5살짜리 아이가 그걸 느꼈을까요? 아마도 느꼈을 거예요. 수아는 시어머니가 오신 내내 자기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엔 수아 외할머니, 그러니까 전처 친정어머니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전화로였습니다. 야, 거기 수아 있어? 네, 있어요. 걔 잘 있어? 네, 잘 있어요.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외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근데 미순 씨, 왜 남의 애를 키워? 우리 딸이 버리고 간 아이인데. 미순 씨 손해잖아. 저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 부엌에 서 있었어요. 남의 애. 그 말이 얼마나 서럽게 들렸는지. 수아가 남의 애예요? 5살짜리 아이가 뭘 잘못했다고. 남의 애예요? 저는 그날 이후로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 앞에서 절대로 울지 않겠다고. 이 아이한테 절대로 찬 기운을 느끼게 하지 않겠다고. 저는 그 시절 식당 주방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6시에 나가서 오후 2시에 끝나는 자리였어요. 수아가 어린이집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수아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고 제가 출근하고 오후에 퇴근하면서 수아를 데려오고 그 루틴이 저의 하루였어요. 재현 씨는 어땠냐고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건설 현장 일을 했는데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왔습니다. 수아 일은 자연스럽게 전부 제 몫이 됐어요. 그렇다고 재현 씨가 나쁜 아빠는 아니었어요. 주말엔 수아랑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평일엔 거의 없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어린이집 등하원, 수아 아플 때 병원, 수아 숙제, 수아 옷, 다 제가 했습니다. 수아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였어요. 학교 준비물을 챙겨가야 하는 날이 있었어요. 색도화지였는데 제가 깜빡했어요. 아침에 수아가 가방을 들고 서 있는데 준비물이 없는 거예요. 저는 부랴부랴 편의점을 뒤졌는데 색도화지가 없었어요. 결국 출근을 30분 늦게 하면서 문구점이 열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색도화지를 샀습니다. 그날 사장님한테 혼났어요. 미순 씨, 왜 이렇게 자주 늦어요? 저는 죄송하다고만 했어요. 집에 아이가 있어서 그렇다고. 사장님이 말했어요. 당신 애도 아닌 애 때문에 이러면 안 되죠. 당신 애도 아닌 애. 그 말이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앞치마를 묶었어요. 근데 그 말이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제 친딸은 아니에요. 근데 그래서 뭐가 달라지나요? 이 아이는 지금 저한테 있고 저는 이 아이를 책임지기로 했는데 말이죠.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수아가 초등학교 2학년이 됐을 무렵이었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온 수아가 이상했어요. 평소엔 집에 오면 가방을 팽개치고 부엌으로 오는데 그날은 현관에 서서 신발을 안 벗고 있었어요. 저는 부엌에서 나와서 물었습니다. 수아야, 왜 그래? 어디 아파? 수아가 저를 봤어요. 눈이 빨갰어요. 울었던 것 같았는데 참고 있는 것 같기도 했어요.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수아가 고개를 저었어요. 없어요. 저는 수아 신발을 직접 벗겨줬습니다. 들어와서 간식 먹어. 오늘 수아 좋아하는 떡볶이 만들었어. 수아가 들어왔어요. 식탁에 앉아서 떡볶이를 먹는데 갑자기 울기 시작했어요. 소리도 없이 눈물만 툭툭 떨어졌습니다. 저는 수아 옆에 앉았어요. 수아야, 말해봐. 무슨 일이야? 수아가 한참 있다가 말했어요. 친구가 그랬어요. 저 엄마가 버린 아이래요. 우리 엄마가 수아 버리고 갔다고. 그래서 새엄마가 억지로 키운다고. 저는 그 말을 듣고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8살짜리 아이한테 누가 그런 말을 했을까요? 아이가 스스로 만들어낸 말이 아닐 거예요. 어른한테 들은 말을 아이가 전달한 거겠죠. 저는 수아 손을 잡았어요. 수아야, 봐봐. 수아가 저를 봤습니다. 엄마가 수아를 버린 게 아니야. 엄마가 힘든 상황이었던 거야. 그리고 저는 한 박자 쉬었어요. 아줌마는 억지로 키우는 거 아니야. 수아가 좋아서 키우는 거야. 수아가 저를 빤히 봤어요. 진짜요? 응, 진짜. 수아가 다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소리를 내면서요. 저는 수아를 안았어요. 한참 그렇게 있었습니다. 수아 등을 두드리면서 저도 눈물이 났어요. 근데 수아 앞에서 울지 않겠다고 다짐했잖아요. 저는 천장을 보면서 눈물을 참았어요. 수아가 초등학교 4학년이 됐을 때였습니다. 재현 씨가 사업을 시작했어요. 건설 현장 일을 그만두고 동업자랑 작은 인테리어 회사를 차렸어요. 저는 솔직히 불안했어요. 안정적인 월급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재현 씨가 하도 자신 있게 얘기해서 믿었습니다. 처음 1년은 그런 대로 됐어요. 문제는 2년 차부터였어요.
동업자가 돈을 빼돌렸어요. 회사 자금이 통째로 사라졌습니다. 재현 씨가 그 빚을 고스란히 떠안았어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재현 씨한테 화가 났어요. 왜 계약서를 제대로 안 썼냐고, 왜 통장 관리를 혼자 맡겼냐고. 재현 씨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냥 앉아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빚이 4천만 원이었어요. 저는 그때 모아놓은 돈이 1,000만 원이 고작이었습니다. 식당 주방 일을 하면서 조금씩 모은 돈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일부를 갚았어요. 나머지는 분할 상환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1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재현 씨가 갑자기 연락이 안 됐어요. 처음엔 하루, 이틀, 그게 일주일이 됐어요. 핸드폰이 꺼졌어요. 저는 재현 씨 형한테 연락했어요. 형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재현 씨가 사라졌어요. 수아는 10살이었습니다. 저는 수아와 그렇게 남겨졌습니다. 재현 씨가 사라지고 나서 며칠 동안 저는 제대로 밥도 못 먹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수아는 어떻게 해야 하나? 제가 이 아이를 책임질 법적인 의무는 없었어요. 이혼을 하면 저는 그냥 남남이 되는 거니까요. 근데 수아는요? 수아를 어디로 보내죠? 엄마는 외국에 있고 친할머니는 외면하고 외할머니도 거절했어요. 저는 결국 혼자 결정했습니다. 이혼하지 않겠다고. 재현 씨가 돌아올 때까지 아니면 영영 안 돌아오더라도 수아와 함께 살겠다고. 법적으로는 아무 관계가 없어도 저는 이미 이 아이의 엄마였어요. 그냥 그렇게 됐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었지만 저는 식당 주방 일을 2배로 늘렸습니다. 아침 근무, 오후 근무. 수아가 학교 가는 동안 일하고 수아가 돌아오기 전에 집에 오는 시간표를 만들었어요. 빡빡했습니다. 몸이 힘들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버틸 수 있었어요. 수아가 집에 돌아오면 인사를 해주거든요. 아줌마, 다녀왔어요. 그 말 한마디가 저를 다시 서게 만들었습니다. 수아가 중학교 1학년이 됐을 때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나타났어요. 오랫동안 연락도 없으시다가 갑자기 우리 집 앞에 왔어요. 저는 문을 열었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얘야, 재현이 아직도 연락이 없어? 네, 없어요. 어이가 없네, 그 자식이. 시어머니가 집안을 둘러봤어요. 수아는? 학교 갔어요. 저는 차를 내왔어요. 시어머니가 잠깐 말이 없다가 제 손 위에 봉투를 하나 올려놨어요. 그동안 수고했어. 이게 얼마 안 되지만. 저는 봉투를 받습니다.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수아 학비 좀 보태라고. 그리고 있잖아. 수아를 이제 내가 데려가면 어떨까? 저는 잠깐 시어머니를 봤어요. 수아를요? 응, 재현이도 없는데 너 혼자 뭐하러 남의 애를 키워. 내가 데려다 키울게.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말이 없었어요. 남의 애, 또 그 말이 나왔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었어요. 어머니, 수아가 우리 집에 온 게 언제예요? 한 5살 때 왔나? 지금 수아가 몇 살이에요? 10이지. 8년이에요. 수아가 이 집에서 8년 살았어요. 이 집이 수아 집이에요. 제가 수아 엄마예요. 시어머니 얼굴이 굳었어요.
법적으로는 아니잖아. 어머니도 법적으로 수아 할머니 맞아요? 시어머니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다시 밀었어요. 어머니, 이거 안 받을게요. 수아 필요한 거 제가 다 챙길게요. 시어머니가 일어났어요. 가시면서 딱 한마디 했습니다. 고집도 세. 문이 닫혔어요. 저는 혼자 부엌에 서서 웃었어요. 고집이 세면 어때요? 수아는 안 보낸다고요. 수아가 중학교 2학년이 됐을 때였어요. 어느 날 저녁 밥을 먹으면서 수아가 말했습니다. 아줌마, 나 꿈이 생겼어요. 오, 뭔데? 수아가 밥그릇을 내려놓으면서 말했어요. 의사요. 저는 젓가락을 들다가 멈췄습니다. 의사? 응. 소아과 의사요. 어린이 치료하는 의사요. 저는 수아를 봤어요. 눈이 반짝였습니다. 왜 소아과야? 수아가 잠깐 생각하는 것 같더니 말했어요. 아픈 애들 보면 안쓰럽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아팠을 때 아줌마가 밤새 옆에 있어줬잖아요. 그때 진짜 든든했어요.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참았어요. 수아야, 의대 들어가려면 공부 많이 해야 하는 거 알지? 알아요. 열심히 할 거예요. 그래, 해봐. 아줌마가 옆에 있을게. 수아가 웃었어요. 그 웃음이 그렇게 예뻤습니다. 저는 그날 밤 수아방 불 꺼진 걸 확인하고 혼자 부엌에 앉아서 오래 있었어요. 의사. 우리 수아가 의사가 되겠다고. 저는 2개의 식당 주방 일 중에서 하나를 그만뒀습니다. 대신 낮에 뭔가를 더 찾아야 했어요. 그게 분식집이었어요. 작은 가게를 얻어서 직접 했습니다. 주방 일보다 수입이 불안정했지만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었어요. 수아학원 스케줄에 맞춰서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수아가 고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분식집에서 남는 재료로 매일 수아 야식을 챙겼어요. 늦게까지 공부하는 수아한테요. 밤 11시에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에 가서 뭔가를 만들었습니다. 라면을 끓이기도 하고 계란볶음밥을 만들기도 하고 김치전을 부치기도 하고 수아가 공부하다가 나오면 식탁 위에 뭔가가 있었어요. 수아가 먹으면서 말했어요. 아줌마, 앉아도 돼요? 괜찮아. 아줌마 원래 늦게 자. 거짓말이잖아요. 제가 웃었어요. 들켰네? 수아도 웃었습니다. 그렇게 밤 11시에 부엌에서 웃는 게 저한테는 행복이었어요. 고3이 됐을 때가 제일 힘들었습니다. 수아가 워낙 열심히 하는 아이였지만 의대는 그냥 열심히 한다고 가는 곳이 아니잖아요. 저는 수아 성적표를 볼 때마다 속으로 기도했어요. 종교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막연하게 빌었어요. 이 아이 의대 보내주세요. 이 아이가 꿈을 이루게 해주세요. 수능이 있던 날, 저는 분식집 문을 닫았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수아 시험 끝나고 집에 왔을 때 제가 있어야 했으니까요. 수아가 시험을 마치고 집에 왔어요. 표정을 읽기가 어려웠어요. 저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밥을 차렸어요. 수아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랑 계란말이랑 잡채랑. 수아가 앉아서 밥을 먹었어요. 한참 먹다가 수아가 말했습니다. 아줌마, 잘 본 것 같아요.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지 않으면서 말했어요. 그래?
응, 다 풀었어요. 저는 그제야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수고했어, 우리 수아. 수아가 밥을 먹으면서 그냥 웃었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그날 그게 다였어요. 축하한다는 말도, 잘했다는 말도 많이 안 했어요. 그냥 같이 밥을 먹었어요. 근데 그게 더 좋았습니다. 수아가 의대에 합격했습니다. 결과가 나온 날, 수아가 핸드폰을 들고 부엌으로 왔어요. 아줌마, 저는 설거지를 하다가 돌아봤어요. 수아가 핸드폰 화면을 보여줬어요. 합격이라는 글자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화면을 보면서 한동안 말을 못했어요. 수아가 말했어요. 아줌마, 나 합격했어요. 저는 고무장갑을 끼고 있었습니다. 고무장갑을 낀 채로 수아를 안았어요. 수아가 처음엔 놀란 것 같더니 저를 안았어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수아 앞에서 울었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어요. 10년이 넘는 시간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새벽 2시에 계란 프라이 만들어줬던 그날. 친구한테 상처받고 울었던 날. 남편 없이 둘이서 지낸 긴 시간들. 야식 먹으면서 웃었던 밤들. 그게 다 한순간으로 모였어요. 수아도 울었습니다. 주방 바닥에 둘이 서서 한참 울었어요. 이웃이 들으면 무슨 일인가 했을 거예요. 우리는 그냥 울었습니다. 수아 합격 소식이 어떻게 알려졌는지 시어머니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어요. 재현 씨 형수까지 데리고 왔어요. 제가 문을 열었을 때 시어머니가 들어오면서 환하게 웃었습니다. 수아 어딨어? 수아야. 수아가 방에서 나왔어요. 시어머니가 수아를 보더니 두 손을 잡았어요. 수아야, 할머니가 소식 들었어. 의대 합격했다고? 잘했어. 정말 잘했어. 수아가 어색하게 서 있었어요. 시어머니를 몇 번 본 적이 있기는 했지만 친밀한 사이가 아니었으니까요. 시어머니가 형수한테 눈짓을 했어요. 형수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수아야, 이거 학비에 보태. 수아가 봉투를 받지 않았어요. 저를 봤어요.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수아가 시어머니를 봤어요. 할머니, 저 지금까지 한 번도 뵌 적 없잖아요. 명절에도 안 불러주셨잖아요. 그 말을 듣자 시어머니 얼굴이 굳었어요. 그게 할머니도 사정이 있었어. 무슨 사정이요? 수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전처 핏줄이라 못 키운다고 하셨잖아요. 아줌마한테 남의 왜 키우냐고 하셨잖아요. 저 다 들었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수아가 봉투를 식탁 위에 내려놓으면서 말했습니다. 저 필요 없어요. 아줌마한테 드리세요. 진짜 필요한 분은 아줌마예요. 그리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시어머니와 형수가 잠깐 서 있었습니다. 형수가 먼저 일어났어요. 시어머니도 봉투를 들고 일어났어요. 문 앞에서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수아 잘 키웠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수아 방문 앞에 서서 말했어요. 수아야, 잘했어. 방 안에서 수아가 대답했어요. 응. 그게 다였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수아가 의대에 들어갔습니다. 기숙사 생활을 시작했어요.
처음엔 집이 너무 조용해서 어색했어요. 수아 방에 불이 없는 게 이상했고, 저녁에 야식 챙겨줄 사람이 없는 게 이상했어요. 저는 그 빈자리가 적응이 안 됐습니다. 수아는 주말마다 왔어요. 처음엔 매주 왔고, 나중에 학년이 올라가면서 격주로, 그 다음엔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었어요. 바쁜 거 당연한 거잖아요. 저는 수아가 올 때마다 뭔가를 만들어뒀어요. 수아 좋아하는 것들로요. 잡채, 된장찌개, 계란말이. 수아가 올 때마다 식탁이 가득 찼어요. 수아가 먹으면서 말했어요. 아줌마, 이거 다 어떻게 먹어요? 수아가 좋아하는 거잖아. 아줌마가 더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웃었어요. 들켰네. 수아도 웃었어요. 그 웃음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의대 4학년이 됐을 때였어요. 수아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아줌마, 나 남자친구 생겼어요. 저는 분식집 카운터에 앉아서 전화를 받다가 허리가 펴졌습니다. 오, 진짜? 응. 어떤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에요. 아줌마한테 보여줄게요. 좋아, 데려와. 수아가 데려온 남자는 같은 의대 동기였어요. 이름은 정민호. 키가 크고 눈이 순한 청년이었어요. 저한테 꾸벅 인사를 하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정민호입니다. 어머니, 그 말을 듣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저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어서 와요. 밥 먹었어요? 민호가 웃었어요. 아직이요. 잘됐다. 밥 먹고 가요. 수아가 의대 5학년이 됐을 때였습니다. 재현 씨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10년 만이었어요. 핸드폰 문자였습니다. 미순아, 나야 잘 있어? 저는 그 문자를 보고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10년이에요. 10년 동안 아무 연락 없다가 저는 답장을 안 했어요. 다음 날 또 문자가 왔어요. 수아, 잘 지내냐? 저는 그 문자에도 답장을 안 했습니다. 그 다음 날 전화가 왔어요. 받았어요. 미순아, 뭐해요? 나야. 알아요. 침묵이 흘렀어요. 재현 씨가 말했어요. 많이 힘들었지. 뭘 원하는 거예요? 그냥 미안하다고. 저는 잠깐 말이 없었어요. 수아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수아가 의사 됐다는 소식 들었어. 내가 키웠구나. 수아한테 연락하지 말라고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수아한테는 말하지 않았어요. 알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 사람이 남긴 것도 없고 가져간 것도 없어요. 그냥 없었던 사람이에요. 수아가 본과 졸업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였습니다. 수아한테 편지가 하나 왔어요. 해외 주소였어요. 수아가 그 편지를 들고 집에 왔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편지를 내밀었어요. 아줌마 이거. 저는 편지를 봤어요. 발신인 이름을 봤습니다. 전처 이름이었어요. 수아 친엄마였어요. 저는 수아를 봤어요. 수아 표정이 복잡했습니다. 열어봤어? 아니요. 아줌마한테 먼저 보여주고 싶었어요. 저는 편지를 수아한테 돌려줬어요. 수아야, 이건 수아 편지야. 수아가 열어봐. 수아가 편지를 뜯었어요. 저는 자리를 피하려고 했어요. 수아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같이 있어줘요. 저는 옆에 앉았어요. 수아가 편지를 읽었어요. 오래 읽었어요.
한 장짜리인데 오래 읽었습니다. 다 읽고 나서 수아가 편지를 내려놓았어요. 저는 물었어요. 뭐라고 쓰여 있어? 미안하다고요. 그리고 수아가 의사가 됐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잘 됐다고. 그래. 수아가 잠깐 말이 없었어요. 아줌마, 나 이 사람 만나야 할까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수아가 결정하는 거야. 아줌마가 정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수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참 있다가 말했습니다. 아줌마, 나한테 엄마는 한 명이에요.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수아가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저도 수아 손을 꼭 쥐었어요. 수아가 졸업을 했습니다. 졸업식 날이었어요. 저는 아침부터 분식집 문을 닫았어요. 수아 졸업식 날은 분식집이 쉬어야 했거든요. 예쁜 옷을 차려입고 갔습니다. 졸업식장에서 수아를 봤어요. 흰 가운을 입고 있었어요. 소아과 의사가 되겠다고 했던 중학교 2학년 그 아이가 흰 가운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진을 많이 찍었어요. 나중에 혼자 볼 사진들을요. 수아가 저를 발견하고 달려왔어요. 아줌마! 수고했어, 우리 수아. 수아가 저를 안았어요. 나중에 수아 친구들이랑 단체 사진을 찍는데 수아가 저를 잡아당겼어요. 아줌마도 같이 찍어요. 아줌마는 괜찮아. 같이 찍어요. 같이 찍어야 해요. 저는 수아 친구들 사이에 끼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나중에 그 사진을 보니까 제가 제일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수아가 민호랑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인턴 과정을 마치고 레지던트 1년차 때였어요. 민호도 같이 레지던트를 하고 있었어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수아가 저한테 물었어요. 아줌마, 결혼식에서 혼주석에 앉아줄 거죠? 저는 그 말을 듣고 잠깐 말이 없었어요. 혼주석은 부모가 앉는 자리잖아요. 수아야, 아줌마가 혼주석에 앉아도 돼? 당연하죠. 아줌마 안 앉으면 누가 앉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웃었습니다. 알겠어. 결혼식 전날 밤이었어요. 수아가 집에 왔어요. 결혼식 전날은 집에서 자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수아가 좋아하는 것들을 다 만들어 뒀어요. 잡채, 된장찌개, 계란말이, 떡볶이. 수아가 식탁을 보더니 웃었어요. 아줌마, 이거 다 먹으면 내일 드레스 못 입어요. 조금만 먹어. 우리는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먹으면서 많은 얘기를 했어요. 수아 어릴 때 이야기, 수아 중학교 때 이야기, 수아 고3 때 야식 먹던 이야기. 수아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아줌마, 나 어릴 때 아줌마가 너무 무서웠어요. 내가? 응. 아줌마가 화나면 눈빛이 무서웠어요. 제가 웃었어요. 내가 언제 화를 냈어? 한 번 심하게 혼났잖아요. 제가 학원비 받은 걸로 PC방 갔다가. 아, 그때 진짜 무서웠어요. 근데 있잖아요, 아줌마. 수아가 저를 봤어요. 그때 혼나면서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 진짜 내 편이구나.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왜? 신경도 안 쓰는 사람은 혼내지 않잖아요. 무관심하면 그냥 내버려 두잖아요. 아줌마가 혼낸다는 게 그게 나한테 관심이 있다는 거잖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이번엔 참지 않았어요. 수아 앞에서 처음으로 펑펑 울었어요. 수아가 놀란 것 같더니 제 손을 잡았어요.
아줌마, 왜 울어요? 몰라, 그냥 나오네. 수아도 울었어요. 결혼식 전날 밤에 우리 둘이 식탁에서 같이 울었습니다. 먹다가 울고, 울다가 또 먹고.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마무리될 때였어요. 수아가 저를 조용한 곳으로 데리고 갔어요. 하객들이 떠나고 민호는 다른 하객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어요. 수아가 저한테 봉투 2개를 내밀었습니다. 아줌마 이거. 저는 2봉투를 봤어요. 하나는 두툼했고 하나는 얇았습니다. 뭐야 이게? 열어봐요. 저는 두툼한 봉투부터 열었습니다. 안에 통장이 있었어요. 제 이름으로 된 통장이었어요. 저는 통장을 펼쳤습니다. 잔액이 찍혀 있었어요. 저는 그 숫자를 보고 눈을 비볐습니다. 다시 봐도 같은 숫자였어요. 수아야, 이게 뭐야? 아줌마가 저 키우면서 쓴 돈이요. 저는 말이 안 나왔어요. 제가 의대 다니면서 조금씩 모았어요. 인턴 때도 모았고요. 다 갚을 수는 없지만 일부라도요. 수아야, 이러지 않아도 돼. 아줌마, 이건 갚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아줌마한테. 저는 통장을 들고 한참 서 있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근데 수아가 말했어요. 아줌마, 2번째 봉투도 열어봐요. 저는 얇은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 종이가 한 장 있었습니다. 편지였어요. 수아 손글씨였어요. 저는 천천히 읽었습니다. 아줌마에게. 저는 5살 때부터 일기를 썼어요. 아줌마가 일기 쓰라고 노트 사줬잖아요. 그 일기들 중에서 아줌마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만 골라서 적었어요. 2003년 3월, 오늘 새 집에 왔다. 아줌마가 계란 프라이 해줬다. 맛있었다. 아줌마는 좀 무서운 것 같다. 2005년 6월, 오늘 친구가 나한테 나쁜 말을 했다. 엄마가 버린 아이라고 한다. 집에 와서 아줌마한테 말했더니 아줌마가 나를 안아줬다. 아줌마 냄새가 좋았다. 2007년 9월, 오늘 아줌마가 내 머리를 빗겨줬다. 엄마한테서도 한 번도 안 해봤던 거였다. 아줌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근데 아직 용기가 안 난다. 2009년 12월, 오늘 아빠가 없어졌다. 아줌마가 한동안 밥을 잘 못 먹었다. 나는 아줌마가 걱정된다. 우리 둘이서도 괜찮다고 말하고 싶은데 잘 안 된다. 2011년 3월, 오늘 할머니가 나를 데려가겠다고 했다. 아줌마가 안 보낸다고 했다. 나는 그 소리를 방에서 들었다. 아줌마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아줌마한테 고맙다고 속으로 말했다. 2013년 7월, 오늘 아줌마가 분식집을 차렸다. 냄새가 좋았다. 나는 아줌마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2016년 11월, 오늘 수능이 끝났다. 집에 왔더니 아줌마가 된장찌개랑 계란말이랑 잡채를 해뒀다. 아줌마는 항상 내 곁에 있다. 그게 제일 좋다. 2017년 3월, 오늘 의대 합격했다. 아줌마가 고무장갑 끼고 나를 안아줬다. 아줌마가 처음으로 내 앞에서 울었다. 나도 울었다. 우리 아줌마는 내 엄마다. 2026년 5월, 오늘 나는 결혼한다. 아줌마가 혼주석에 앉아주신다. 나는 식장에서 아줌마 얼굴을 보며 결혼을 할 수 있다. 아줌마는 내 엄마니까. 오늘 울지 말아야지. 아줌마,
저 오늘부터 아줌마를 엄마라고 불러도 될까요? 수아드림. 저는 편지를 손에 들고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글자들이 흔들렸어요. 제 눈에서 눈물이 마구 나와서요. 수아가 제 앞에 서 있었어요. 저는 편지를 내려놓고 수아를 봤습니다. 수아 눈도 빨갰어요. 저는 한참 있다가 말했어요. 수아야, 응. 뭘 이제 와서 물어봐. 수아가 웃었어요. 눈물이 흘렀는데 웃었습니다. 엄마. 그 말을 하고 수아가 저를 안았어요. 저도 수아를 안았습니다. 하객들이 아직 남아있는 결혼식장 한편에서 우리 둘이 한참 안고 있었어요. 드레스가 구겨지든 화장이 지워지든 그냥 안고 있었습니다. 저는 수아 등을 두드리면서 생각했어요. 2003년 3월 새벽 2시에 배고프다고 했던 그 아이가 지금 제 품에 안겨 있어요. 웨딩드레스를 입고. 그게 꿈 같았습니다. 수아는 지금 소아과 전문의입니다. 중학교 2학년 때 결심한 그대로예요. 병원에서 아이들을 치료하고 있어요. 수아한테서 가끔 연락이 와요. 바쁜데도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전화를 해요. 엄마, 오늘 밥 먹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웃음이 나요. 엄마! 그 말이 아직도 이상하게 설렙니다. 저는 지금도 분식집을 해요. 62살에 분식집 하는 게 힘들지 않냐고요? 힘들죠. 근데 이 부엌이 저한테는 가장 편한 곳이에요. 수아 야식 챙겨주던 그 시간들이 다 여기서였으니까요. 재현 씨는 몇 년 전에 한 번 더 연락이 왔어요. 많이 아프다고 했어요. 저는 수아한테 말했습니다. 수아가 잠깐 있다가 말했어요. 엄마, 저 찾아가 볼게요. 그게 수아 결정이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아가 찾아가서 만났대요. 한 번이었어요. 돌아와서 수아가 말했어요. 엄마 갔다 왔어요. 어땠어? 그냥 다 됐어요. 그게 다였어요. 그 이상 말하지 않았고 저도 묻지 않았습니다. 수아가 다 됐다고 했으니까요. 그 말 하나면 충분했어요. 얼마 전 일이에요. 수아가 민호랑 같이 왔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 3명이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민호가 수아한테 말했어요. 수아야, 어릴 때 얘기해줘. 수아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뭐가 듣고 싶어? 처음 만난 날. 수아가 저를 봤어요. 엄마, 내가 말해도 돼요? 저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말해봐. 수아가 민호한테 말했어요. 내가 5살 때야. 새벽에 배가 너무 고팠어. 잠이 깼는데 엄마가 이불 덮어줬어. 내가 배고프다고 했더니 엄마가 바로 부엌으로 가서 계란 프라이를 만들어줬어. 민호가 웃었어요. 계란 프라이요? 응. 새벽 2시에 계란 프라이. 지금도 그 맛이 기억나. 민호가 저를 봤어요. 어머니, 그게 시작이었네요. 저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렇게 됐어요. 민호가 말했어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 같은 분이 수아 엄마라서 정말 감사해요. 수아가 이렇게 따뜻한 사람인 게 다 어머니 덕분인 거 알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잠깐 말이 없었어요. 민호가 이런 말을 할 줄은 몰랐습니다. 고마워요, 민호 씨.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어머니. 수아가 민호 손을 잡으면서 저를 봤어요. 눈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갔어요.
뭔가를 만들어야 했거든요. 사실은 눈물이 날 것 같아서 자리를 피한 거였어요. 부엌에 서서 프라이팬을 올리고 계란을 꺼냈습니다. 새벽 2시에 5살짜리 아이한테 만들어주던 그 계란 프라이를 지금 또 만들었어요. 뒤에서 수아가 왔어요. 저 옆에 서더니 저를 봤습니다. 엄마, 또 만들어요? 응. 먹을래? 당연하죠. 수아가 제 옆에 서서 프라이팬을 같이 봤어요. 계란이 익어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글지글. 그 소리가 참 좋았어요.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저는 오미순 씨 사연을 준비하면서 딱 한 장면이 자꾸 머릿속에 남았어요. 새벽 2시. 5살짜리 아이가 이불도 못 덮고 바닥에서 자다가 깨어난 장면. 처음 만난 사람에게 아줌마, 나 배고파요. 아줌마라고 불렀어요. 엄마라고 못 불렀어요. 그 아이한테는 엄마가 없었으니까요. 근데 그 아줌마는 아무 말도 없이 부엌으로 갔어요. 계란 프라이를 만들었어요. 밥을 데웠어요. 아이 앞에 놓아줬어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법적인 의무도 없었어요. 피를 나눈 것도 아니었어요. 새벽 2시에 배고프다는 아이의 말 한마디를 그냥 못 들은 척 할 수 없었던 거잖아요. 그게 30년이 됐어요. 계란 프라이 한 판이 30년 인연이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혹시 주변에 배고프다는 사람이 있나요? 배가 고픈 게 꼭 밥 얘기만은 아니잖아요. 위로가 고픈 사람, 말 한마디가 고픈 사람, 그냥 옆에 있어줄 누군가가 고픈 사람. 오미순 씨가 오늘 보여줬어요. 거창한 것 없어도 됩니다. 계란 프라이 하나면 돼요. 새벽 2시에 배고프다는 말에 일어나서 부엌으로 가는 그 마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게 30년이 지나면 이렇게 됩니다. 흰 가운을 입은 의사가 되고 웨딩드레스를 입은 딸이 되고 봉투 안에 담긴 편지가 돼요. 엄마, 오늘부터 엄마라고 불러도 될까요? 이 한 줄이 새벽 2시 계란 프라이에서 시작됐습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세요. 억울한 사연, 가슴 뭉클한 반전 이야기 있으신 분들은 댓글이나 채널 커뮤니티로 제보해 주시면 직접 소개해 드릴게요. 지금까지 당신의 편에서 이야기를 읽어드리는 썰량TV의 썰량이었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편안한 밤 보내세요.